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순의 원리와 그리고 투부정사의 원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한 피라미드식으로 말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해변에서 앉아있는 개 한 마리를 한번 영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명사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영어는 반대로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영어의 어순의 원칙은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 크게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얘기해 주는 게 영어의 어순이에요. 이게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표현을 하려면 가장 작은 범위, 바로 이 개 한 마리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dog sitting on the beach란 말이 됩니다. 자, 이 개가 왜 제일 작은 개념이냐면 여기다 점을 찍는 겁니다. 가장 작은 범위. 그러면 이 작은 범위에서 이 개는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웃고 있는지 혀를 내밀고 있는지 까만 개인지 하얀 개인지 몰라요. 그냥 개라는 말이에요. a dog. 좀 더 크게 보면요. 이제 앉아있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래서 걔를 먼저 써주고 점점 범위를 확장해 줍니다. 앉아있네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줍니다. 네, 해변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변이 보이네요. 점점 범위가 확장을 해 나가죠. 그리고 앉아있는 개와 그 다음에 해변의 관계는 접촉해 있죠. 그래서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을 써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현재 분사 전명이 나와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해변에서 앉아있는 개 한 마리,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뒤에서부터 가는 건 없고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나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는 네, 먼저 이렇게 보죠. 제가 먼저 문장을 보여드리면 I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나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뭐하러요? 책을 좀 빌리려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이 표현을 보죠.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내가 있고요. 여기 도서관이 있는데 먼저 작은 범위를 얘기해 줍니다. I. 여기죠. I죠. 좀 더 크게 보면요.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죠?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드디어 큰 범위, 네, 도서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에서 점점 크게 확장을 시켜가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바로 투부정사에서 투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나오면 앞에 한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투를 붙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여기서 주체는 나죠. 내가 먼저 도서관에 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네, 책을 좀 빌리게 되니까 여기 to 부정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문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장 보죠. 자, 나는 다음에 뭘 할지를 알아요. 자, 나 그 정도는 알아요. 이런 느낌이고. 자, 여기서 핵심 개념 의 to 부정, 즉 의문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온다. 시간이 흐름이 있네요. 그러면 I know what to do next. I know what to do next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먼저 네, 의문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으니 개념, 핵심 개념이죠. 의 to 부정 개념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to do,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to 부정사인 거예요. to 부정사라는 말은 두 번째 행위죠. 그래서 주체는 나니까 내가 먼저 첫 번째 개념 알죠. 알고 난 다음에 하니까 네, 시간의 흐름 to. 이래서 네, to 부정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꾸 문장을 보세요. 그래서 I know what to do nex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당신을 봐서 행복해요.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네, 여기 보이죠? 여자.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문장을 보시면 I'm happy to see you again. 난 당신을 봐서 행복해요.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죠. 나는 당신을 다시 봐서 행복해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오는데 영어는 안 그랬어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라는 말인데요. 자, 먼저 이제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투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시간의 흐름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게 투부정사 나오게 되면 얘는 2번, 그리고 I'm happy는 1번, 주체는 I.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말이 좀 안 되죠. 내가 행복한 다음에 너를 다시 본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라니까 느낌이 좀 순서가 좀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to 부정사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개념은 이 범위, 먼저 우리 어순 작은 범위에서 점점 큰 범위로 확장해 나간다의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더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I'm happy, 나죠, 여기 여기죠, I죠. 이 I는 행복한지 슬픈지 누워있는지 몰라요. 그냥 I예요. 좀 더 보니까요. 확장시키죠. happy라는 게 나오네요. 얼굴에 happy한 게 나오네요. 됐죠? 이제 여기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켜 보죠. 네, see. 이렇게 보는, 이렇게 광선이 보이네요. 본다. 조금 더 크게 보이네요. 누가 보이죠? 바로 you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도 여기서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작은 범위에서 확장해 나간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는 되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위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나는 일을 좀 하러 카페에 갔어요. 그러면 I went to the cafe to get some work done.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지죠. 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요. I went to the cafe. 자, 요건 괜찮습니다. 내가 갔습니다. 어디로요? To the cafe. 카페로 갔어요. 왜 갔어요? 투부정사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투부정사 직관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체는 I고요. 내가 먼저 카페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to를 붙여준 거예요. 되게 편한 개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I get some work done.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상당히 잘 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카페로 갔어요. 이런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원어민의 관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있고요. some work 있어요. 자, some work은 몇몇의 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이에요. 일 좀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요. some의 뜻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주체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요 구조입니다. 똥똥 쇽쇽의 구조, 오형식의 구조이죠. 자, 나는 하게 시키고요. 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did 3단배나 do, did, done. 네, 바로 이 done이 pp는 형사고 어려운 말로 과거 분사라 그러죠. 되어진 상태. 즉 내가 나는 시키고요. 네, 일은 되어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일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문장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요. I get, 그다음 some work is done. 자, 나는 시키고 네, 일은 되어집니다. 이라는 느낌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 보면 자, I get some work 그대로 나오고 동사 두 개 나올 수 없거든요. 한 문장에서 얘가 동사니까 얘를 없애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to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get의 이런 네, 오형식의 개념 좀 알아두시면 문장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네, 이런 발음이 나와요. 자, 이 발음이 우리가 상당히 힘든데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To get some work done. To get some work don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o get some work done. 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나는 산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나왔네요. decide 결정하다고요. walk이 걷는다인데 어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산책. 그러면 네, 이게 간단하죠. I decided to go for a walk. 내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결심했어. 그런 다음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 시간의 흐름 t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장을 요것도 이제 to 부정사를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면 훨씬 더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 할 수 있겠죠. 내가 있고요. 내가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요. 네. 여기 내가 있으면 I
조금 더 크게 보면 네, 결정한 어떤 모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네요. 어디로 가나요? 네, 공원 같은 데로 가죠. 점점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 이렇게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에게 결혼 계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좀 그런데요. 자, 이 사람이 I입니다. I. 이 사람은 he입니다. 이 사람은 him. 그 남자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I asked him to help me with the wedding planning. 자, 먼저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me with the wedding planning. 자, 난데 어떤 누구죠? 뭘 가지느냐?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거를 돕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주체가 둘이죠. 내가 있고 힘이 있어요. 먼저 시간의 흐름의 개념 먼저 보시면, 먼저 보시면요. 내가 요청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다음에 그가 도와주니까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볼까요? 어순의 원리 점점 확장을 시켜보죠. I. 그러면 I. 요 I죠? 이렇게 I. 여기다 점을 찍으세요. I. 보이시나요? I. 좀 더 점을 찍으면 여기 I죠? 점을 찍으면 네. 좀 더 크게 하면 asked. 요청하죠? 요청하는 듯한 어떤 표정이 나타나겠죠? 조금 더 크게. 좀 더 크게 보면요. 이제 힘이 보이죠? I asked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점점 크게 나간다. 이게 훨씬 더 설명이 쉬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to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니까 1번, 2번 여기서 I asked 내가 요청한 게 1번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돕는다 2번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인 거죠. 어순의 원리와 시간의 흐름은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똥똥 쇽쇽의 느낌이죠. 내가 있고 그 남자 있고 내가 요청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나를 도와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는 한 주체가 이거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체는 주체가 2개 나왔으면 이 사람이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와 함께는 내가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를 돕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얼중얼 거리시면 이 문장이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처리해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take care of. 자, 보통 take care of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먼저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돌보다보다는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to 부정사 나왔네요. 그러면 2번. 네, 처리를 합니다. 먼저 누가요? 주체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다음에 뭔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하나 아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영문법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저는 화장실 좀 가야 돼요. 자, I need to use the bathroom. need,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내가 필요합니다.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네, 화장실을 사용을 합니다. 2번. 주체 먼저 동작 1번, 동작 2번. 자, 필요하다는 말은요. 나한테서 먼저 욕구가 먼저 생겨야 돼요. 필요하다는 욕구가 생기죠.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죠. 마음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의도가 먼저 있어요. 우리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의도가 있고 난 다음에 뭔가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도 하고 어딘가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의도가 먼저 있다. 즉 마음이 먼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화장실을 나타내는 말이요. bathroom.
자, 이게 바로 bathroom이죠.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라 그러는데 bath는 욕조고요. 욕조가 있는 방에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bathroom. 그런 다음에 요거는 restroom은요, 공공 화장실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restroom, 잠깐 쉴 수 있는 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ilet, 네, 요거는 그냥 변기입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 변기, 이게 바로 toil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죠. 자, 나는 오늘 밤 밀린 잠 좀 자려고 집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웬 강아지가 나오는데요. 왜 강아지가 나올까요? 자, 먼저 보시면 I have decided to stay home tonight to catch up on some sleep. 밀린 잠 좀을 자려고요. 집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have plus pp가 나오네요. 자, have decided. 현재 완료 별거 아닙니다. 현재 완료 have plus pp는요. 그냥 decided, 과거를 나타낸다고 보시고 과거를 나타낼 때보다 현재 완료를 쓰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decided, 결정을 했어요. 자, 또 하나는 잠을 몰아서 잔다는 표현인데 catch up on some sleep. 자, 여기서 some이 그냥 잠 좀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고 왜 잠을 몰아서 잔다일까? 자, 먼저 보죠. catch up. 뭔가 잡는 겁니다. 뭔가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뒤에 따라와서 catch, 잡는다는 느낌이고요. up은 그냥 좀 운율을 좀 살려준 느낌? 아니면 100%의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잠을 좀 따라잡아요.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내가 빨리 이렇게 쫓아가서 잡는다. 그래서 잠을 몰아서 잔다 이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 전치사 on을 썼네요. 자, 이 on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도 되지만 뭔가 이런 느낌도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좀 잡는데 잠을 잡으려면 뭔가 내가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on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습관적으로 하나를 붙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자, 운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냥 on을 써줍시다. 그래서 catch up on some sleep. 잠을 몰아서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시간의 흐름이 나왔죠. 내가 먼저 뭐 한 다음에요? 결정하죠. 결정을 한 1번. 결정을 한 다음에 집에 머물러요. 오늘 2번. 그런 다음에 뭐 하죠? To catch up on some sleep. 밀린 잠을 잡니다. 네, 이렇게 한 주체가 동작을 3개나 해요. 우리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얼 필요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to만 쓰면 되니까 말을 아주 그냥 길게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decided to stay home tonight to catch up on some sleep. 자, 연습 먼저 이거 해보세요. catch up on some sleep 하시고 한번 해보죠. 피라미드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뭐 하려고요? 집에 머물라고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죠. I have decided to stay home. I have decided to stay home. 언제요? 오늘 밤에요? tonight만 붙여줄게요. I have decided to stay home tonight. 잡는데요. 잡으려고요. 그러면요. I have decided to stay home tonight to catch up. 뭘 잡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I have decided to stay home tonight to catch up on some sleep.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not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not도의 개념. 우리는 청국장이 있는데요. not도의 개념이 나왔네요. 보실까요? He promised not to let me down. promise, 약속하다고요.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다. let이 뭔가를 하게 한다니까 나를 밑으로 하게 해요. 그 말을 나를 실망시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not을 한번 빼고 생각해 볼게요. He promised to let me down. 자, 말은 안 되지만 to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실망시키죠. 근데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요게 not을 집어넣는데 not의 위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not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 not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promised not to let me down.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다시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랑 비슷한데요. not의 개념이 나오겠네요. He promised not to lie to me again. 자, lie는 거짓말하다죠. 발음이 주의할 것은 again이 아니라 again.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에게. 2번 하시면 되겠네요. He promised not to lie to me again. 조금 긴 문장을 해볼까요? 자, 나는 그녀에게요. 필요한 게 혹시 어떠한 것이라도 있으면 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념이 나왔는데요. I told her to call me if she needed anything. 여기서 이제 if란 말을 보죠. if는요,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혹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상당히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느낌일 때 쓰는 말이 바로 if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녀가 뭔가 필요하다면 이란 말인데 이 anything과 something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something은 그냥 뭔가예요. 뭔가 지정한다는 느낌이죠. something, 뭔가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 anything은 어떠한 것이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nything을 쓴 이유는 그녀가 필요한 게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뭐 손톱깎이가 필요해? 아니면 뭐가 필요하죠? 뭐 비행기가 필요해? 뭐 이런 느낌. 어떠한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런 느낌이라서 anything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위치 언어예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면 되고요. 또 시간의 흐름이 나왔나요? 내가 있고 주체가 둘이죠? 네. 내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하네요. 시간의 흐름 2.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분이 몸속에 체화하게 되면 영어는 정말 쉬워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I told her to call me if she needed anything. 자, 길게 한번 해보죠. 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I told her. 나에게 전화하라고요. I told her to call me. I told her to call me. 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네, 영어로 쉬워집니다. 혹시라도요. 그렇게 됩니까? I told her to call me if. 네, if가 나오면 이제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어 동사를 써야지 하고 서로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I told her to call me if she needed anything. 자, 이렇게 여기서 슬래시를 하시면 됩니다. I told her to call me if she needed anyth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렇게 이해했던 것을 중얼중얼 하시게 되면 이러한 문법이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법은 배웠다가 이해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과정이 바로 중얼중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영어는 안 될 수가 없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습 제발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